요즘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에 공감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퍼바디스 1318 코칭 상담 연구소의 최충만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에요 하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 자녀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할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기말고사를 전후로 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었거든요. 근데 문의 주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 그런 분들이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 정반대의 경우인데 이 공부에 대한 집착이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감내를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어머님들이 또 계셨습니다. 아마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그건 배부른 고민이 아니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공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고민을 모두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첫 번째 고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공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 자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시라면은 우선은 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제 경험으로는 공부를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이다 하는 이제 그런 고등학생 자녀 두신 어머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고1인데 저는 목표도 없고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목표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다 보면 그 성적에 맞는 진학 목표나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공부를 안 하는 고등학생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이 학생은 도대체 뭘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공부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친구한테 일단 공부를 하면 공부할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고등학생 자녀 입장에서 과연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인가? 이거는 무작정 공부부터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공부를 해보라고 하기보다는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요즘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에 공감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으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학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살고 싶은 삶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내가 바라는 진로 목표가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찾고 나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서 알고 보니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런데 취업난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면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 당연히 대학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로 목표가 없이 대학을 먼저 생각하니까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취업 걱정부터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진로를 목표로 삼을 건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지 막연하게 막 취업 걱정해가면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뚜렷한 목표의식에 바탕을 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너는 왜 공부하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대학에 가야 되니까요. 이런 대답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대학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과연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마지못해 하는 공부가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에 따른 목적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목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코칭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들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혹은 내가 원하는 진로 목표나 진학 목표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별로 이렇게 의욕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요.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던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뭔가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는 뭔가 차원이 달라서 내가 과연 중학교 때처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마치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학생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을 95점을 맞고 이런 식으로 나름 상위권 수준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이제 그런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상대로 진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의사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는 네가 의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가능성 없죠. 끼케야 0.5% 정도죠. 그냥 되고 싶은 거 아무 얘기해보라고 하시니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야, 만약에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은 분명히 의사가 될 만한 실력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의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도전하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그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친구한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최하위권이었지만 맘먹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간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유튜브에서 막 찾아서 보여주고 그 밖에도 공부 역전을 이뤄낸 그런 사례들을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랑 이제 같이 돌아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저 의대 목표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이 친구와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봤자 한계가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자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뭔가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그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런 거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인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학생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적어도 공부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
세 번째 이유는 뭘까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대처하기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중학교 때 이미 너무 공부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어서 에너지가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고등학교 와서는 공부할 힘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저한테 연락 주신 어머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에 집착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 이미 이렇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찾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제가 코칭 사례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고2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로 코칭을 받고 홍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공부가 하고 싶고 내신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라든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밴드의 주소는 제가 아래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